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 카더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PRND님 그리고 주성우님, 변상준님 등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까 해요. 뭐 제목에도 나왔듯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라고 합니다. 서득현님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연말연시를 맞아서 유흥가 주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뭐 송년회, 신년회 이런 술자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데, 우선 경찰청에서는 교통경찰 외에도 뭐 순찰대,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시장, 지하철역 주변 426곳의 장소에서 매일 야간 심야 시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9시면 뭐 술을 드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른 시간대긴 해요. 보통 뭐 10시나 11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이 됐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됐기 때문에 식당이 9시부터 문을 닫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찍 만나서 짧게 보고 일찍 끝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회적 분위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식당 문을 9시에 닫는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단속 시간이 이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중 단속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심야 시간 일제 단속 외에도 각 경찰 단위로 이른 아침 숙취운전, 뭐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한다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단속을 걸리신 분을 봤어요. 뭐 일요일 오전 가평이었나 청평이었나, 저도 이제 어디 이제 볼일 하고 가족들과 가고 있는데 그 저 앞에서 실제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일요일 오전에 하다가 제 앞차가 제 앞에 차여서 딱 걸렸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저는 사실 일요일 아침 뭐 혹은 주간 단속이 말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도심을 벗어나서 도심에서도 이러한 포인트에서 이제 아침에 숙취운전, 주간에 음주운전도 단속을 불시에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음주운전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부터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입건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 상습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해서 재범 방지에 힘쓴다라고 합니다. 그 실제로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앞서서 지난 한 2달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2달까지는 아니고 한 40여일 정도 경찰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했어요. 이 기간에 음주운전을 권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이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해라 라고 권하신 분, 그리고 술 마신 사람한테 열쇠를 준 12명의 동승자에게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고, 이 상습 음주운전자 13명 중에 2명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신청을 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1명은 실제로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압수나 혹은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 입건까지 실제로 9월에서 10월까지 집중 단속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쉽게 볼 일은 아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따라서 이제 혐의로 입건이 될 수 있고, 차량이 상습적인 이전에 음주운전 단속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될 경우 이제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9월부터 이제 그 10월까지 집중단속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라는 인식이 퍼졌는데, 경찰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소문이 아닌가. 올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됨에 따라,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올 상반기에 음주 단속 건수를 보면 5만 6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19년 상반기보다 11% 이상이 줄었어요. 11.1%가 줄었고, 음주운전 사고는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가 13%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단속 건수는 11%가 줄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3%가 증가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고, 이거는 경찰에서는 오해라고 하는데 데이터상 봤을 때 두 자릿수의 변동을 봤을 때는 실제로 단속이 좀 줄긴 했어요.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경찰은 오해라고 하지만. 그래서 경찰이 이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이 비대면 음주 측정을 하는데, 요런 걸로 비대면 요런 음주 측정을 하고 있어요. 요런 장비로. 이 셀카봉 같은 곳에 감지기가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처럼 막 후 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더 부세요 이런 말 안 하시고, 그런 건 좋은 것 같고, 좀 단점이 있다면 이거 차량에 넣어서 5초에서 한 10초 가량 감지 측정 측정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린다,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좀 있고, 이게 손세정제나 방향제 같은 거에도 알코올이 있잖아요. 손세정제 요즘 차에 많이들 두시고 방향제도 두시는데, 그 경우 혹은 또 동승자가 옆에 앉으신 분이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이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반응을 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방향제다, 혹은 뭐 동승자가 술을 마셔서 그렇다, 손세정제다, 이거 해명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이제 경찰과 운전자 간의 그런 실랑이가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면 한 20분 정도 뭐 텀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 체증도 좀 많이 발생하고 한다던데, 그거는 좀 사실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싸우지 말고, 답답할 수 있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뭐 억울할 수 있지만 해명이 충분히 되는 사안들, 옆에 술 마셨던 자기가 직접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빨리 협조를 해주는 게 오히려 교통체증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만약에 좀 경찰분과 이제 뭐 손에 방향제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뭐 옆에 동승자분들이 음주를 하셔가지고 이제 비대면 음주 측정기에 걸렸다면 좀 다시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하나가, 어제 저희가 전동 킥보드 다뤘듯이 전동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불시 단속도 강화한다라고 해요. 사실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종종 하는 걸 봤는데,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까지 음주 단속을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실제로도 하겠죠. 뭐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속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안전을 위한, 사람들의 생명, 보행자와 이런 것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술 약속이 있으면 뭐 차를 좀 두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택시를 타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좀 술자리가 많이 줄잖아요. 조금만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0년 2021년 뭐 초 연말 연시는 조금 한번 참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술 약속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줄기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거의 한 10분의 1로 줄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댓글을 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득현님까지 인사를 드렸는데 김제랄드님, 그리고 화가 이동현님, 김희주님도 반갑습니다. 화가 이동현님께서 누구나 탈 것을 벗어나면 보행자인데 이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차를 타고 있을 때는 뭐 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어제 주제였던 전동 킥보드 이런 사람들, 이런 이용자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는 마음이 줄긴 하죠. 본인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자동차가 위험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서로 좀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보행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운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동현님 말씀 진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김희주님이 홍대 입구, 합정, 신촌, 강북 요 근처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지역 외에도 시장, 그리고 뭐 강남 일대 이런 곳들도 대학가는 좀 덜 하려나? 대학가는 모르겠고 뭐 강남이라든가 그런 이제 유명한 맛집, 시장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흥가 시장, 지하철 주변 420여 곳, 그러니까 이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곳은 좀 특별히 많이 할 예정이다 라는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조심하시는 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지금 오늘은 12시 12분인데 딱 시간이 맞춰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